서울 시내 한복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성모대학병원. 밤 11시가 넘은 시간, 응급실 앞 자동문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한 마리의 개가 문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털은 더러워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중형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야, 또 왔네. 저게 응급실 앞 데스크에 앉아있던 보안요원 김 반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반장은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런 개는 처음 봤습니다. 벌써 사흘째예요. 매일 밤 이 시간이면 나타나서 지저대니까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옆에서 야간 간호사 정수미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해온 그녀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걔는 자동문 앞에서 몸을 낮추고 앞발로 문을 긁었습니다.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추더니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우우우. 그 소리는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았고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애절했습니다. 저게 정말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냥 배고픈 줄 알았는데 정간호사가 창문 너머로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아요. 물도 마시지 않고요. 그냥 문 앞에서 짖기만 해요. 김 반장이 일어나서 개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가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지만 개는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마치 제발 들어보세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 개가 미쳤나? 왜 자꾸 돌아와? 김 반장이 답답해하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이때 응급실 안에서 환자 한 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 개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환자의 불평에 김 반장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데 자꾸 돌아와서. 걔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앞발로 문을 긁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달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간호사의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2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봐왔던 그녀였지만 저개의 행동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게 정말 이상해요. 정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걔는 잠시 짖음을 멈추고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앞으로 다가와서 더욱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우우, 와랄랄. 그 소리가 깊은 밤 병원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히 밤 11시 그 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이번에는 더욱 절박해 보였습니다. 개는 자동문 앞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병원 주차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왔네. 진짜 끈질기다. 김 반장이 한숨을 쉬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개가 문 앞에서만 짖는 게 아니라 잠깐씩 주차장 어둠 속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나? 정간호사가 주차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는 다시 문 앞으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짖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왈랄왈, 왈랄왈. 마치 모스 부호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뭐지? 저 개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건가? 김 반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뒤편 직원 전용 출입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개를 불렀습니다. 개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짖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흔들면서도 계속 병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또 왔구나. 어쩌면 좋니? 여자는 박순이, 이 병원에서 15년째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쓰러져. 하지만 개는 음식을 보고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순이의 손을 코로 비비며 응급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가고 싶구나. 근데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해. 박순이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개는 그녀의 손길에 잠시 위안을 얻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불안해했습니다. 복실아, 도대체 뭘 찾는 거니? 박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개를 일주일 전부터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근처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혼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개는 잠시 음식 냄새를 맡아봤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끙, 끙. 그 소리는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뭔가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박순이가 개를 안아주려 했지만 개는 몸을 돌려 다시 병원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응급실 안에 김 반장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기 청소 아줌마가 있네. 정간호사도 창문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 저분이 저 개를 알고 있나 봐요. 그럼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해봐야겠어. 김 반장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정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정간호사는 20년간의 경험으로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적의 행동이 단순히 배고픔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개는 박순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 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씨, 김 반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순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게 아세요? 매일 밤 여기 와서 짖어대는데. 죄송해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박순이가 급하게 대답하며 개를 부르려 했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그 순간 개가 갑자기 병원 주차장 어둠 속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방향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뭐가 있나? 김 반장이 손전등을 켜고 주차장을 비췄지만 그림자만 일렁거릴 뿐이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그 방향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정간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간호사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개를 바라보며 일주일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야간 청소를 마치고 새벽 5시경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발밑에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실아, 추우면 아빠 품에 와.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를 불렀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할아버지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옷은 낡고 더러웠지만 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빵집 아줌마가 크로와상도 줬어. 맛있겠지? 할아버지가 비닐봉지에서 빵 조각을 꺼내 개에게 줬습니다. 개는 할아버지의 손을 하드며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제일 예쁘지? 털이 복슬복슬해서 복실이야. 할아버지의 손길이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정겨워서 한동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와 개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복실아,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겠어. 아빠가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해서. 할아버지가 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개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이는 매일 그 벤치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개는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실아,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별거 아니래. 감기 몸살이라고.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개도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좀 비싸네. 이번 달은 좀 힘들겠어.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몇백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복실아.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개는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렸는지 슬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박순이는 할아버지가 병원 근처에서 빈 캔을 줍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개는 그 옆에서 함께 따라다니며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복실아, 이것만 팔면 내 사료 살 수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개까지 고생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개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무거운 봉지를 들면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할아버지가 쉬면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복실아, 너만 있으면 아빠는 외롭지 않아. 할아버지가 개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개도 할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와 개는 병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추우면 아빠 안으로 들어와. 할아버지가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개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위에 떨었지만 개만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복실이는 감기 걸리면 안 되거든. 개는 할아버지의 희생을 알기라도 하는 듯 할아버지 곁에 더욱 바짝 다가갔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부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가 혼자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꼬리를 바닥에 깔고 슬픈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는 벤치 주변을 빙빙 돌며 할아버지의 냄새를 찾아 헤맸습니다. 세 번째 날 밤, 개는 갑자기 병원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부터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순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와 개의 깊은 유대감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그리고 지금 개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지를. 복실아. 박순이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찾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오는 거구나. 개는 박순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나도 모르겠어. 미안해.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개는 다시 병원 문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저 안에 있어요.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이는 부산 출신으로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인 그녀는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한 후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청소일 그만하고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들이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 사실 박순이에게는 일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15년간 같은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이곳이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박순이가 복실이를 특별히 챙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어린 아들과 함께 막막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움의 손을 내밀어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것이 박순이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한편 김 반장은 이 상황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호, 53세. 10년 전 공장에서 다리를 다친 후 이 병원 보안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규칙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해야 하는 곳이야. 환자들이 불편해한다고. 김 반장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개 한 마리 때문에 환자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해? 당신 일자리 잃으면 안 되잖아. 김 반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개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병원의 동물 출입은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매번 개를 쫓아내려 했지만 개가 돌아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수미 간호사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48세인 그녀는 이 병원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과 사를 지켜봐온 그녀는 직감이 남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저 개가 그냥 배고픈 게 아니에요. 정 간호사에게는 1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달라고 조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개 키우는데 우리만 왜 안 돼? 하지만 정 간호사는 야간 근무 때문에 동물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어 포기했습니다. 그 일로 지금도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 개가 주인을 찾는 건 아닐까? 정 간호사의 간호사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또 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응급의학과 이준호 의사였습니다. 35세의 젊은 의사인 이준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 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뛰어났지만 성격이 까다로워서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까칠한 의사로 통했습니다. 병원의 계란이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준호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의학적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 환자들에게 스트레스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준호에게도 숨겨진 면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르던 개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자신을 감추려 더욱 차갑게 굴었습니다. 병원 원장인 강병국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62세인 강 원장은 30년간 이 병원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환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병원 경영에 대한 책임감도 컸습니다. 병원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강 원장의 고민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환자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강 원장은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팀장인 박철민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5세인 박 팀장은 박순희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성격은 온화했지만 회사 규정을 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 개 먹이 주는 거 들켰어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개가 불쌍하긴 하지만 규정이 규정이잖아요. 하지만 박순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딱 며칠만요. 저 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박 팀장도 박순희의 15년간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해요. 이렇게 병원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복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고 어떤 이는 걱정하고 어떤 이는 규정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특히 정 간호사는 매일 밤 복실이를 지켜보면서 확신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 개가 그냥 배고픈 게 아니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20년간의 간호사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순희와 복실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해서 밥을 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박순희는 청소일을 잠시 멈추고 몰래 복실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실이도 그 시간을 알고 있는 듯 박순희가 나타나면 반가워했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왔구나. 박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지? 나도 알겠어. 박순희는 복실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었을 때 그런 심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박순희는 특별한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복실아, 이거 먹어봐. 손에는 직접 삶은 닭가슴살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저녁 식사용으로 준비했던 것을 복실이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복실이는 냄새를 맡아보더니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지? 우리 복실이가 너무 말라서 걱정됐어. 박순희가 복실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처음으로 박순희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복실아, 아줌마가 하나 물어볼게.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정말 모르겠어? 복실이는 박순희의 말을 알아듣는 듯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저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박순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병원 안의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이는 복실이를 위해 작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복실아, 밤에 추우면 이거 덮어. 오래된 담요였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복실이는 담요 냄새를 맡더니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푹 쉬어. 박순이가 복실이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실아, 아줌마도 예전에 혼자였을 때가 있었어. 박순이가 복실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둘이 남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복실이는 박순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 아줌마들이 도와줬어. 반찬도 갖다 주고 아들 봐주기도 하고. 박순이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도 이제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야. 복실이가 박순이의 손을 코로 비볐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생겼습니다. 박순이가 청소를 하러 갈 때면 복실이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순이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복실아, 아줌마 일하는 거 보지 말고 쉬어. 하지만 복실이는 박순이가 보이는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박순이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순이가 청소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아야. 박순이가 주저앉자 복실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순이 곁에 바짝 다가가서 몸을 기댔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괜찮아. 박순이가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실이는 박순이가 완전히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아줌마 걱정해 주는구나. 그날 이후 박순이는 복실이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도 박순이와 복실이의 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간호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이 씨가 정말 저개를 아끼시네. 정간호사의 마음도 점점 복실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이별을 봐온 그녀는 복실이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개가 주인을 그렇게 그리워하다니. 김 반장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복실이를 쫓아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박순이 씨가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김 반장의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박순이는 복실이와의 시간이 자신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실아, 아줌마도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15년간 혼자 살아온 박순이에게 복실이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구나. 복실이도 박순이의 마음을 아는 듯 그녀가 슬퍼할 때면 곁에 다가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복실아, 우리 꼭 할아버지 찾자. 아줌마가 도와줄게. 박순이의 다짐이 점점 확고해져 갔습니다. 단순히 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 같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복실이도 박순이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이가 오면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었고 박순이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좋아, 복실아. 우리 함께 힘내자. 두 존재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이지만 외로움과 그리움이라는 공통된 감정으로 연결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복실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밤 11시에만 나타나던 복실이가 이제는
하루 종일 병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복실이가 낮에도 여기 있네? 정간호사가 창문 너머로 복실이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 평소 같으면 어디선가 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병원 정문 앞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바닥에 깔려 있었고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명백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 반장도 복실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나가면 멀리 도망갔는데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설 뿐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복실이가 계속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끙끙끙. 복실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가 뭘 저러고 있는 거야? 지나가던 환자 가족들도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밤이 되자 복실이의 행동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훨씬 오랫동안 짖었습니다. 목소리도 더 절박해졌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박순이가 달려와서 복실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실이는 박순이를 보고도 잠시만 반가워할 뿐 곧 다시 병원 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박순이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복실이는 박순이가 가져온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냄새만 맡아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실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쓰러져. 하지만 복실이는 음식보다는 병원 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앞발로 긁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달려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병원 건물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문에서 시작해서 옆문, 뒷문까지 모든 출입구를 확인하듯 돌아다녔습니다. 저게가 뭘 찾는 거지? 김 반장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복실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복실이가 가끔씩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냄새를 쫓는 것 같았습니다. 끙끙끙. 복실이가 뒷문 근처에서 특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냄새를 맡고 바닥을 코로 비볐습니다. 저기서 뭘 찾는 거야? 정간호사도 복실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20년간의 간호사 경험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복실이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밤 10시경 복실이가 갑자기 병원 주차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저기 뭐가 있나? 김 반장이 손전등을 켜고 그 방향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복실이가 갑자기 주차장에서 병원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끙끙끙, 끙끙끙. 복실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저게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정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는 처음으로 밤새 잠들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새벽 5시 박순이가 퇴근할 때 복실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혀를 길게 빼고 헥헥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괜찮아? 박순이가 복실이에게 물을 주려 했지만 복실이는 몇 모금만 마시고는 다시 병원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저렇게 급한 거니? 박순이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의 행동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박순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와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이러면 안 돼. 먹어야지. 하지만 복실이는 음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병원만 바라보며 계속 짖었습니다. 와랄왈, 와랄왈. 그 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이상해. 뭔가 정말 이상해. 정간호사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박순이를 보면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잠시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신경이 병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박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을 보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 말 첫서리가 내릴 정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밤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복실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평소처럼 병원 문 앞에서 짖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병원 뒤편 공사장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와랄왈, 와랄왈. 그 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절함을 넘어서 절망적이었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복실이가 어디로 가는 거지? 김 반장이 창문 너머로 복실이를 지켜봤습니다. 복실이는 뒤편 공사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한 복실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왈, 와랄왈, 와랄왈. 끊임없이 숨 쉴 틈도 없이 짖어댔습니다. 마치 빨리 와요.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저 소리가 뭐야?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복실이의 짖는 소리가 밤 전체를 깨울 정도로 컸습니다. 정간호사가 불안해하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상해. 저게가 왜 저러지? 복실이는 공사장 한 모퉁이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씩 멈춰서는 어딘가를 향해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짖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여기요. 여기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누가 좀 저게 데려가. 한 환자가 불평했지만 정간호사는 계속 복실이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순이가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박순이가 복실이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갔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먼 곳까지 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박순이를 보자 잠깐 반가워했지만 곧 다시 공사장 구석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왈, 와랄왈. 복실아, 왜 그래? 거기 뭐가 있어? 박순이가 복실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려 했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박순이의 옷자락을 입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복실아, 거기는 위험해. 공사장이잖아. 하지만 복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필사적으로 박순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정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순이 씨, 무슨 일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복실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정간호사도 복실이의 행동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의 행동이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한번 가봐요. 복실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간호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순희와 정간호사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복실이를 따라 공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이는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끔씩 뒤돌아보며 두 사람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조심해요. 발밑이 안 보여요. 정간호사가 박순희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복실이는 공사장 가장 깊숙한 곳,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끙끙끙, 끙끙끙. 복실이가 작게 울부짖으며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요. 박순희가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췄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사이 좁은 틈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사람이다. 정간호사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노숙자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박순희가 그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간호사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아주 약해요. 체온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체온증 같아요. 큰일이다. 빨리 병원으로. 바로 그때 복실이가 쓰러진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으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끙끙끙, 끙끙끙. 그 소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깨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복실이의 주인이구나. 박순희가 깨달았습니다. 복실이가 그토록 찾던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었던 것입니다. 박순희 씨, 빨리 응급실에 연락해요. 정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순희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환자예요. 공사장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5분 후 응급 구조팀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준호 의사가 쓰러진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맥박이 매우 불규칙해요. 빨리 응급실로 옮겨요. 구조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복실이는 들것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끙끙끙, 끙끙끙. 복실아, 할아버지 괜찮을 거야. 박순희가 복실이를 달랬지만 복실이는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들것이 응급실로 들어갈 때 복실이도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걔는 들어올 수 없어요. 간호사가 막았지만 복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그 짖음은 이제 절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같았습니다. 제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은 긴급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추적 나이 65세 남성입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할아버지를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즉시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체온 32도. 심각한 저체온증입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불규칙해요. 정간호사가 바이털 사인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심전도 연결하세요. 심근경색 가능성도 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며칠간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복실이가 응급실 문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와랄랄, 끙끙끙. 저게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요. 한 간호사가 불평했지만 정 간호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게가 아니었으면 이 환자는 죽었을 거예요. 이준호 의사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저체온증이 이 정도면 보통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데 이준호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생각보다 양호해요. 뭔가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박순희가 조심스럽게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할아버지 어떠세요? 지금 검사 중인데 혹시 이 환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고 복실이가 찾은 거예요. 복실이? 네, 저게요. 며칠 전부터 계속 병원에 와서 짖었는데 오늘 갑자기 공사장으로 가더라고요. 이준호 의사가 창밖에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저게가 이 환자를 찾은 거군요. 네, 복실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못 찾았을 거예요. 그때 심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결과지를 봤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진행이 멈췄어요. 이준호 의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심근경색이 완전히 진행됐을 텐데 뭔가 심장을 보호해주는 것이 있었나 봐요. 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혹시 저게가 환자 곁에 있었나요? 네, 복실이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박순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호 의사가 의학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체온 유지와 심장 보호에 대해. 그가 찾은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체온이 저체온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개의 경우 체온이 인간보다 2에서 3도 높아서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호사들이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그럼 저게가 할아버지 목숨을 구한 거네요. 맞아요. 며칠간 체온을 나눠줘서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준 거예요. 이준호 의사의 설명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개네요.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깨셨어요. 박순희가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뚜렷했습니다. 병원이에요. 복실이가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복실이? 우리 복실이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할아버지가 복실이를 부르자 밖에서 복실이의 짖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저게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정간호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쓰러져 계셨나요? 3일. 아니 4일 전인 것 같아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어지러워서. 그럼 그 기간 동안 혼자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복실이가 계속 옆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제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추워서 떨고 있으면 제 품에 와서 따뜻하게 해줬고. 그렇군요. 이준호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복실이가? 네, 복실이의 체온 때문에 할아버지 심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구나. 그뿐만 아니에요. 복실이가 병원에 와서 계속 짖어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박순희가 설명해주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정말 고마워. 그때 이준호 의사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심장병이 있으신가요?
네, 몇 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어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약값이 비싸서 가끔씩만 먹었어요. 이준호 의사가 심전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치료비가 할아버지가 걱정하자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복실이의 짖는 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왈랄왈, 끙끙끙. 복실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정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어와도 될까요? 이준호 의사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동물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5분만. 이준호 의사가 허락했습니다. 박순이가 문을 열자 복실이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복실이는 할아버지 침대 곁으로 가서 아빠를 침대에 올렸습니다. 끙끙끙, 끙끙끙. 복실아, 우리 복실아. 할아버지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료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정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개와 구해진 할아버지의 재회. 그것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모대학병원 회의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강병국 원장을 중심으로 각과 과장들과 간호부장 그리고 관리팀장이 모였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보고해 주세요. 강 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간호사가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복실이라는 개가 며칠간 병원 앞에서 짖었고 어젯밤 그 개를 따라가서 노숙자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준호 의사가 치료했는데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간호부장 김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개 때문에 병원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민원들인가요? 환자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관리팀장 서준석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병원 규정에 따르면 동물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응급실에 들어왔다면서요? 그건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강 원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개가 정말 환자를 구한 건가요? 이준호 의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개의 체온이 환자의 체온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환자는 4일간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이준호 의사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심장이 멈춰야 정상인데 복실이가 체온을 나눠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의학 문헌에도 동물의 체온이 저체온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간호부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개를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위생 문제도 있고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관리팀장도 동조했습니다. 만약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하죠?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간호사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생명을 구한 이야기잖아요. 병원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정간호사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이도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순이 씨,
그게와 어떤 관계신가요? 강 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복실이를 돌봐줬어요. 너무 불쌍해서요. 개 주인은 누구인가요? 입원 중인 할아버지예요. 노숙자시라서 사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간호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퇴원하면 개도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런데 할아버지 혼자서 개를 돌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박순희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팀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생기는 거네요. 치료비도 문제고 개 문제도 있고. 강 원장이 머리를 짚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병원 경영자로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의외의 지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저는 찬성합니다. 이준호 의사였습니다. 평소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그가 개를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제 복실이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의학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복실이도 의사나 다름없어요. 이준호 의사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도 정서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 간호사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복실이를 본 환자들이 모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간호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규정도 바꿔야 하고 위생 관리도 해야 하고. 관리팀장도 걱정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하죠? 개 알레르기 있는 환자들도 있을 텐데. 강 원장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네요.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그때 박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복실이는 할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만 병원에 있으면 안 될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면 복실이도 함께 떠날 거예요. 박순희의 제안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간호사가 지지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임시 방편이라도 복실이가 할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면. 이준호 의사도 동의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반려동물이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강 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복실이 관리는 누가 하죠? 박순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복실이 먹이며 위생 관리 모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 원장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로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을 두겠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단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와 정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간호부장과 관리팀장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과연 문제없이 잘 될까요? 그들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정 간호사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정민수는 어머니로부터 복실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걔가 할아버지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래, 정말 신기하지? 복실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정민수는 그날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에서 일어난 실화. 걔가 사람 목숨 구했다는 게 진짜였네. 사진과 함께 올린 긴 글이었습니다. 복실이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만 보는 평범한 게시물이었습니다. 헐, 진짜야? 영화 같은데? 걔 진짜 똑똑하네. 감동. 친구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게시물을 공유했고 그것이 다시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3일 후 이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모병원 복실이 근황. 진짜 울컥함. 걔가 노숙자 할아버지 구한썰. 실화인데 소름. 병원계 복실이 때문에 울었다.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왔고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졌습니다. 진짜 걔는 사람보다 낫다. 감동. 복실이 진짜 영웅이다. 할아버지랑 복실이 둘 다 건강하길. 우리나라에도 이런 훈훈한 일이. 그리고 5일 후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방송국입니다. 복실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강 원장이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기자는 정중하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강 원장이 고민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강 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관리팀장이 노트북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정 간호사가 놀라며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올린 글이 이렇게 유명해진 줄 몰랐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네요. 이준호 의사가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간호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가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좋지 않은 댓글도 생길 수 있고, 그때 박순희가 말했습니다. 복실이와 할아버지가 피해받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어떤 피해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노숙자라서 사람들 시선이. 박순희의 걱정에 모두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원장이 결정했습니다. 일단 취재는 받되 할아버지 신상은 보호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틀 후 뉴스에 복실이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걔가 구한 생명. 성모병원의 특별한 영웅. 3분짜리 감동 뉴스였습니다. 복실이가 할아버지를 찾는 장면, 병원 직원들의 인터뷰, 할아버지와 복실이의 재회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신상을 보호했습니다. 복실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만 나왔지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병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복실이 어떻게 지내요? 할아버지 치료비 돕고 싶어요. 복실이 간식 보내도 되나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SNS에는 더욱 많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뉴스 보고 울었다. 복실이 최고. 진짜 걔는 천사다. 인간보다 순수해. 할아버지 치료비 후원하고 싶다. 복실이한테 간식 보내고 싶어요. 며칠 후부터는 실제로 택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택배 왔어요. 관리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를 위한 사료, 간식, 장난감들이 전국에서 날아왔습니다. 편지도 함께 왔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너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 보여.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지내렴. 우리 집 개도 복실이처럼 착했으면 좋겠어.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에는 견학 신청도 들어왔습니다. 복실이 보러 가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복실이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서요. 대신 복실이 근황을 주기적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간호사가 병원 공식 계정을 만들어서
복실이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 병원 직원들과 친해지는 모습, 예쁘게 목욕하는 모습 등등. 매번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환자들이 복실이 보러 우리 병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관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환자들요? 복실이 때문에 우리 병원을 알게 된 분들이요. 실제로 복실이의 유명세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여기가 복실이 있는 병원이죠? 복실이 덕분에 좋은 병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뜻밖의 홍보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도 치료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은데 동물 치료의 효과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복실이가 의료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강 원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복실이 한 마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네요. 정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박순희도 뿌듯해했습니다. 복실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네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유명세 때문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복실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실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실이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병원 내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간호부장 김영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실이를 가장 반대했던 그녀가 어느 날 복실이에게 간식을 주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간호부장님, 복실이한테 뭐 주세요? 정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집에 있던 게 간식이야. 김영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기르던 강아지 간식이 남아 있어서. 사실 김영숙은 복실이를 보면서 20년 전에 기르던 반려견 코코를 떠올렸습니다. 코코도 복실이처럼 충성스럽고 영리한 개였습니다. 복실아, 맛있게 먹어. 김영숙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간호부장님이 복실이를 좋아하시네요. 박순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규정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예외도 필요한 것 같아. 김영숙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관리팀장 서준석도 변했습니다. 원장님, 복실이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요? 어떤 공간 말인가요? 병원 뒤편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복실이가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서준석이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들도 창문 너머로 복실이를 볼 수 있고 복실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강 원장이 놀라워했습니다. 준석 씨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복실이 덕분에 병원 이미지도 좋아졌고 환자들도 좋아하시거든요. 실제로 환자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입원 중인 할머니 환자가 말했습니다. 복실이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예전에 개 키웠거든요. 수술을 앞둔 아이도 말했습니다. 복실이처럼 용감해질 거예요. 암 치료 중인 환자도 복실이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복실이가 할아버지를 지킨 것처럼 저도 힘내야겠어요. 이준호 의사는 더욱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동물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동물 치료라니? 네, 복실이를 보면서 동물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이준호 의사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병원에서 동물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우울증, 치매,
자폐증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강 원장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네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한편 할아버지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복실이의 유명세 덕분에 많은 후원이 들어왔고 할아버지의 치료비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치료 잘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후원자들의 편지가 매일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희 쉼터에서 할아버지를 받고 싶습니다. 쉼터 원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복실이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와 복실이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쉼터에서는 특별히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복실이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복실이 없으면 할아버지도 의미가 없죠. 할아버지와 복실이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순이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희 씨,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어떨까요? 강 원장이 제안했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주셨고 복실이 일도 잘 돌봐주시고 계시니까요. 박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를 정직원으로요? 네, 환경미화팀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복실이 관리도 맡아주세요. 박순이의 급여도 오르고 복실이와 공식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꿈만 같아요. 병원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복실이가 있는 날이면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복실이 언제 와요? 오늘도 복실이 볼 수 있나요? 아이들은 복실이를 보려고 창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복실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게 참 신기해. 사람보다 낫네. 복실이 덕분에 병원이 따뜻해진 것 같아. 직원들도 변했습니다. 복실이가 있으니까 일하는 기분이 달라요. 환자들도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병원 전체가 하나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박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 복실이도 고마워했고, 할아버지가 복실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쉼터에서 새로운 시작이야. 퇴원식에는 병원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복실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끔 병원에 놀러 오세요. 복실이 보고 싶을 거예요. 모두들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뿌듯해했습니다. 복실아, 할아버지 잘 지켜드려. 정간호사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실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강 원장도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사랑의 힘. 복실이가 가르쳐 준 것들이죠. 할아버지와 복실이가 쉼터로 향하는 길,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복실이도 뒤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도 감사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주 한 번씩 복실이가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동물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복실이 왔다. 우리 복실이. 환자들이 복실이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성모대학병원의 공식 치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작은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생명을 구한 영웅 복실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 동상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복실이 병원이구나. 정말 따뜻한 병원이네.
성모대학병원은 이제 복실이 덕분에 사랑과 희망이 있는 병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가을, 성모대학병원 뒤편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복실이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조촐한 비석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우정의 기정 복실이와 김봉수 할아버지. 매년 이맘때면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실이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순희는 이제 정직원이 되어 동물치료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복실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왔구나. 복실이는 이제 8살이 되어 조금 더 침착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김봉수 할아버지는 쉼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쉼터에서 다른 노숙인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인사드려야지. 할아버지가 복실이와 함께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됐단다.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정간호사는 이제 간호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실이 사건 이후 병원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의료 서비스가 인정받아 승진한 것입니다. 복실아,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병원이 정말 따뜻해졌어. 그녀의 아들 민수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실이 이야기를 SNS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언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처음 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거 기억나? 민수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는 기자가 될게. 이준호 의사는 동물치료학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실이를 계기로 동물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추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복실아,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그는 이제 전국의 병원에서 동물치료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복실아, 처음에는 너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제 보니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람다워진 것 같아. 그는 이제 복실이를 가장 아끼는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원장은 복실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유기견 보호소와 노숙인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복실아, 내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실제로 복실이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동물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유기견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실이에게서 배운 건 뭘까요? 한 기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언론사에서 1주년 기념 취재를 나왔습니다. 사랑이지 뭐겠어요. 할아버지가 복실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실이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줬고 목숨까지 구해줬어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변한 거죠. 박순희가 덧붙였습니다. 복실이를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존재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복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7살 민지였습니다. 복실아, 나도 너처럼 용감해질 거야. 민지가 복실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실이는 민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민지야, 복실이가 힘을 주고 있네. 민지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복실이 덕분에 민지가 치료를 잘 받고 있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기념비 앞에는 할아버지와 복실이 그리고 박순이만 남았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고생했어. 박순이가 복실이의 털을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고생했어요. 복실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박순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각자 외로웠는데 복실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죠.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는 예쁜 노을이 져 있었습니다. 복실아, 뭐 보는 거야?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정말 특별한 게야. 박순이가 복실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거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많으니까 특별한 거고요. 세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석양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생명을 구한 우정의 기적. 그 글귀가 노을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복실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희망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들 속에서 복실아,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사람다움이 뭔지 다시 깨달았어. 박순이의 마지막 말과 함께 세 가족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는 가끔씩 뒤돌아보며 기념비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잊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복실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